갚지 못한 마음. 요즘 들어 자꾸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 그 사람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마주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다가도 저녁에 산책을 하다가도 가끔 그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갚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돈을 빌렸던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런데 끝내 갚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갚지 못한 게 아니라 갚지 않았다고 해야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하려면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26이던 해였습니다. 첫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일도 서툴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그때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라고 부르기에는 나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보다 2~3살 많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친구였습니다. 형, 동생 그런 거 없이 그냥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 친구는 말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조용히 자기 일만 했습니다. 먼저 나서는 일도 없었고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 친구 옆에 있으면 편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까워졌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점심시간이면 같이 밥을 먹게 됐고 퇴근할 때면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믿음직스럽고 말은 없지만 따뜻한 사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그렇게 편한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 싶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먹던 밥.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씩 먹으면서 별 얘기 다 했습니다. 회사 일 얘기도 하고 주말에 뭐 했는지 얘기도 하고 가끔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퇴근길도 기억납니다. 우리는 집 방향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같이 걸었죠. 천천히 아무 말 없이 걷기도 하고 가끔은 어디 들러서 차 한잔 마시기도 했습니다. 월급날이면 더 좋았습니다. 그날은 꼭 같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렴한 커피였지만 그날만큼은 왠지 특별했습니다. 한 달 수고했어.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면서 커피를 건네주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평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나중에는 그렇게 소중한 기억이 되는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첫 아이였습니다. 아들이었죠.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쁘고 신기하고 또 막막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됐다는 게 실감이 나면서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의 회복이 더디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입원을 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주를 더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비가 걱정됐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집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저축해둔 것도 별로 없었고 여유가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애 기저귀, 분유 그리고 병문안 오시는 분들 챙기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돈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번 달 월급으로 얼마나 낼 수 있을까? 다음 달까지 버틸 수 있을까? 계산은 안 맞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내는 병실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아기는 인큐베이터 안에 있고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멀리 계셨고 사정도 좋지 않으셨습니다. 친척들도 다들 자기 살기 바빴습니다.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자기들도 힘든 시기였고 결혼 안 한 친구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기가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채로. 그때 그 친구가 알아챘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랬듯이 같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그냥 밥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괜찮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그 친구는 제 얼굴을 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얼마 필요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됐어. 진짜 괜찮아. 말만 해. 내가 도와줄게. 그 친구는 왜 필요한지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갚을 건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아내가 입원 중이라고.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가져다 줄게. 그리고 정말로 다음 날 그 친구는 돈을 가져왔습니다. 봉투에 넣어서 조용히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천천히 갚으면 돼. 그게 그 친구가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거를 받으면서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비를 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꼭 갚겠다고. 형편이 나아지면 제일 먼저 갚겠다고. 그 후로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언젠가는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갚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갚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전히 같이 점심을 먹고 같이 퇴근하고 가끔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그게 더 미안했습니다. 재촉을 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더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갚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이번 보너스 나오면 갚을게. 얘가 그렇게 말하면 그 친구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해. 급한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 형편도 나아질 거고 그러면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이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가. 점심을 먹다가 그 친구가 불쑥 말했습니다. 어디로? 좀 먼데 집도 옮기고 직장도 옮길 거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이것저것 사정이 생겨서. 그 친구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직 갚지 못했는데. 아직 한 푼도 갚지 못했는데. 형, 미안한데 돈 아직 못 갚았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줘도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괜찮아. 연락하고 지내자. 전화번호 알잖아. 그 친구는 여전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형편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아기는 자꾸 아팠고 생활비는 빠듯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못 갚았고 다음 달에도 갚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이사를 가고 저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헤어질 때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연락하고 지내자. 그래, 꼭 연락할게.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할 생각이었습니다. 조금 지나면 형편이 나아질 테니까 그때 연락해서 만나서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도 안 되고 다음 달도 안 되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전화번호는 있었습니다. 그 친구 집 주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무슨 말로 연락을 하나. 안부만 묻기에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갚지 못했습니다. 형편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주 조금씩이요. 아내도 건강을 회복했고 아이도 잘 자랐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형편이 나아질수록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갚을 수도 있게 됐는데 연락을 못 하겠더군요. 너무 오래 지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연락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동안 잘 지냈어? 미안해. 아직도 갚지 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클수록 연락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오래된 일이 됐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건강한가? 행복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친구는 저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 기억한다면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저는 그 친구에게 나쁜 사람이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친구는 그런 거 신경 안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말이 없고 따지지 않고 조용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
그런데 저는 신경이 쓰입니다. 아직도 신경이 쓰입니다. 이제는 갚아야 할 게 돈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은 지금 갚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몇 배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갚아야 하는 건 마음인 것 같습니다. 고마웠다는 마음, 미안했다는 마음, 잊지 않았다는 마음. 근데 그걸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찾아가서 돈을 내밀면 될까요? 그럼 제 마음이 편해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친구를 다시 만나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기억하고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는 게 어쩌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친구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두는 게 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정답은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친구가 제 인생에서 참 고마운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끝내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갚지 못한 마음으로 남아있는 사람, 고마웠다고, 미안했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갚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어쩌면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는 것들을 가슴 한구석에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가 사는 방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